2024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늘 새 손님이 오신다더라, 미나야. 바닷가 펜션 거실을 청소하던 김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펜션 사장인 윤서연이 창가에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나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그녀에게 서연은 고마운 은인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네, 서연 사모님. 그런데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야. 서연은 도시에서 성공한 갤러리를 운영하다 갑자기 이 바닷가 마을로 내려와 펜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어요. 미나야, 너는 왜 아직도 혼자 지내니? 예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한데. 사모님, 또 그 얘기예요? 전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서연은 미나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처럼 외롭게 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였죠. 오늘 오시는 손님은 어떤 분이세요? 건축가라고 하시던데 박현우라는 분이야. 그 이름을 말하는 서연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미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펜션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생각보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박현우라는 그 손님은 백발이지만 곧은 어깨와 깊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박현우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미나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고 있는데 뒤에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아, 현우 오빠.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미나는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박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오빠가 여기 오실 줄은. 미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손님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 펜션 식당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서연과 박현우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드세요, 현우 오빠. 미나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박현우는 미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시선은 계속 서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나야, 먼저 들어가 있어. 우리가 설거지 할게. 네. 하지만 사모님.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미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서연의 말에 따라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가지는 않고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거의 40년 만이지? 그러게요. 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키웠어. 그런데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갔어.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너는 결혼은 했니? 아니요. 전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 말에 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아,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오빠 탓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복도에서 듣고 있던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빠,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하지만 서연아, 난 아직도. 현우 오빠. 서연이 박현우의 말을 급히 끊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옛날 얘기를 해서 뭐해요. 박현우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미나가 나타났어요. 사모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미나야. 거의 다 끝났어. 하지만 미나는 서연의 떨리는 손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박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쉬겠습니다. 음식 잘 먹었어요. 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그분과 무슨 사연이 있으시는 거예요? 미나야,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기 힘든 과거가 있는 법이야. 하지만 사모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서연은 미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서연의 아픈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온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미나야? 왜 안 자고 있어?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사모님은 왜 여기서 우세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참 바보 같지? 이 나이에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니. 미나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분을 많이 사랑하셨던 거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었어. 하지만 말하기 힘든 일이 생겼지. 그래서 헤어져야 했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도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박현우였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나는 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이 된 미나는 따라 나갔어요. 사모님, 이렇게 일찍 산책하세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바람 좀 쐬려고. 서연의 얼굴에는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박현우 선생님과 대체 무슨 일이? 미나야, 정말 궁금하니? 네. 사모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4년이었어. 내가 22, 현우 오빠가 25이었지.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어. 대학에서요? 응. 나는 미술사학과, 오빠는 건축학과였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서연의 눈에 그때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1984년 가을. 실례합니다. 혹시 이 책 다 보셨나요? 20살 서연이 도서관에서 건축학 서적을 가리키며 물어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 네. 가져가세요. 미술사학과 학생이신가 보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책을 빌리는 건 보통 우리과 학생들이나 미술 쪽 학생들이거든요. 박현우는 서연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실래요? 도서관 앞 카페에서.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모님과 박현우 선생님이 그렇게 만나셨구나.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고 캠퍼스를 같이 걷고 서연의 얼굴에 잠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곧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왜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졸업하고 1년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어.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박현우가 두 사람을 따라 나온 것이었어요. 현우 오빠,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갑작스럽게 옛날 얘기를 꺼내서. 괜찮아요. 미나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서연아, 나 좀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 뭐려? 너 나를 아직도. 오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서연이 급히 말을 끊었지만 박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4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어. 오빠, 아내와 살 때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안 되죠. 돌아가신 분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를 잊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미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우 오빠, 우리 이제 정말 그만해요. 40년 전 일은 다 지났어요. 지나지 않았어, 서연아. 적어도 내게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늙었잖아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무슨 나이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그때 펜션 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미나가 뛰어가며 외쳤어요. 사실은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혼자 남은 서연과 박현우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그때 우리를 갈라놓은 그 일 이제는 상관없지 않을까? 오빠, 40년 전 그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우리가 너무 젊었을 뿐이야. 서연이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고라고요? 오빠, 설마 아직도 그게 단순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세요? 박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니까. 서연이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박현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거야? 40년 전에? 서연은 박현우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시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오빠. 그날 오후 미나는 서연이 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사모님,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서연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 보고 계시는군요. 응, 40년 전 사진들이야. 미나는 앨범을 살펴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서연과 잘생긴 박현우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셨네요. 그때는 세상이 다 우리 것인 줄 알았지. 서연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결혼 사진인가요? 드레스 피팅 사진이야.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찍은 거지. 그럼 정말 결혼하시려고 했던 거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5년 5월에 결혼하기로 했었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었지. 그런데 왜? 그때 밖에서 박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연 씨 계신가요? 서연이 서둘러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현우가 들어오더니 앨범을 보고 놀랐어요. 그 앨범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처분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박현우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니야. 내가 말해야 해. 40년 동안 가슴에 담고 살았던 얘기를. 박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마주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나는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서연이 말렸어요. 괜찮아, 미나야.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니까. 박현우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 4월이었어.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지. 40년 전 1985년 4월. 현우야, 이제 정말 한 달 후면 신랑이구나. 박현우의 친구 정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서연이와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 그런데 말이야, 혹시 장인어른께서 뭐라고 안 하시더라? 무슨 소리야? 너 집안이 좀 어렵잖아. 서연이네는 재벌이고. 박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의 콤플렉스였거든요. 서연이는 그런 걸 신경 안 써.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가난한 남자가 재벌 딸 꼬셨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 말에 박현우는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현우야, 너무 마시지 마. 내일 서연이 만나야 한다며? 괜찮아, 괜찮다고.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박현우는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순간의 방심으로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순간 박현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상대편 차에 탔던 한 가족이 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와 어린 딸이 그 자리에서 숨졌어.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서연이 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어. 하지만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었다고요? 응. 그래서 교도소에 가야 했어. 5년형을 받았지. 그래서 결혼이. 서연이한테 말했어. 교도소에 가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거절했어요. 5년 동안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박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는데 어떻게 서연이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었겠어? 하지만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기다릴 수 있었다고요. 서연아. 오빠가 교도소에 들어간 후 저는 계속 면회를 갔어요. 편지도 썼고 미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빠가 면회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나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박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가 젊은 나이에 죄인을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정말 헤어지신 거군요. 오빠는 출소한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만 들었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숨겨온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서연아,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어. 뭐요? 그 사고 피해자 가족 중에 생존한 어머니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고 피해자 가족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현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도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나 씨 어머니야. 박현우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야. 서연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박현우가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 씨, 당신의 성이 김씨죠? 김미나? 네, 그런데 그게 왜요? 40년 전 그 사고에서 남편과 큰딸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여자분이 김영애 씨였어요. 그분에게는 당시 5살짜리 막내딸이 하나 있었는데 미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5년간 궁금해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이렇게 잔혹한 진실이었다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미나야, 진정해. 서연이 미나를 부축했지만 미나는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그럼 제 아버지와 언니가 박현우 선생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미나야,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박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김영애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정신병원에요? 미나 씨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미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미나야. 서연이 따라 나가려 했지만 박현우가 말렸어요. 잠깐만 저 아이에게 시간을 줘야 해. 바닷가에서 미나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품고 살았던 궁금증이 이런 끔찍한 진실이었다니. 왜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참 후 서연이 미나 곁에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내가 정말 미안해. 사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알았어. 그럼 사모님이 저를 걷어주신 것도 우연이야.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 미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미나야, 현우 오빠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40년 동안 그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거야. 하지만 제 가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알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때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 제가 할 말이 더 있어요. 더요? 더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김영희 씨는 아직 살아계세요.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세요. 제가 계속 병원비를 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요? 네. 하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세요.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지만 미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야,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이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요, 미나야. 내 어머니는 살아계셔.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저를 용서하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어머니만큼은 만나보세요. 오빠,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그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하고 어머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과 박현우도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운명인 걸까?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옛 연인, 그리고 그 연인이 자신이 돌보던 미나의 가족을 앗아간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빨간 눈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울어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미나야, 아침 먹어. 서연이 따뜻한 죽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모님, 저 어머니 만나러 가고 싶어요. 오늘 당장요. 미나야,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 마음의 준비가 아니에요. 3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때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미나 씨, 정말 오늘 가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사모님도 함께 가주세요. 혼자서는 무서워요.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니 조용한 산속에 요양원이 나타났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201호실에 계세요. 박현우가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원장님께 미리 연락드렸는데 오늘 어머니 상태가 비교적 좋다고 하시네요. 복도를 걸어가는 미나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35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과연 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볼까요? 201호실이에요.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지만 미나와 닮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지? 어머니, 저예요. 미나예요. 막내딸 미나요. 할머니의 눈에 잠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우리 미나? 네, 어머니. 미나예요. 미나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저 잘 컸어요. 아빠하고 언니는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미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빠와 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 왜 거기 갔어? 할머니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때 간병인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딸분이 찾아오셨네요. 딸, 내 딸이 왔어? 네, 막내딸 미나 씨요. 할머니가 다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내가 내 딸이지? 5살 우리 미나? 네, 어머니. 저 많이 컸죠? 어머, 정말 크긴 했네.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할머니가 잠시 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미나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아프기 때문이 너를 못 돌봐줘서. 알아요, 어머니. 다 알고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빠랑 은주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그 사람 잘못이야. 우리 행복한 가정을 다 부셔버렸어. 미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현우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마음 버리세요. 미워하면 어머니만 더 아파요. 하지만 미나야,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우리 행복했던 가정을 다 부서뜨렸잖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살았어요. 정말이니? 우리 미나가 행복하게 살았어? 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평안하세요. 할머니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미나야, 자주 와줄 거지? 엄마 혼자서 너무 외로웠어.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1시간 정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 후 미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현우와 서연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아프세요. 가끔 정신이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혼란스러워 하세요. 박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그렇게 만든 거죠. 박현우 선생님. 미나가 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을 미워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미워하고 싶어요. 미나야.
미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미움이 누구를 더 아프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나 씨, 40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직은 용서의 말을 할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와의 재회로 마음 한편이 채워진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나는 어머니를 만난 후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미나야,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은데 괜찮니?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 어머니 일도 그렇고 사모님과 박현우 선생님 일도 그렇고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나야, 우리 일은 신경 쓰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정말 다 끝난 일이에요? 사모님은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미나야. 그리고 박현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왜 서로 솔직하지 못하세요? 그때 박현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체크아웃을 미루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짐을 좀 더 둬도 될까요? 당연하죠. 얼마든지 계세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두 분, 솔직히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나야, 괜한 말 하지 마. 괜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 씨,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뭐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자격이 필요한가요? 하지만 저는 당신 가족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선생님이 제 가족에게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내가 왜 이런 말을. 사모님, 전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미움으로 40년을 산 어머니가 얼마나 불행했는지를요. 미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도 죄책감으로 40년을 사셨고 사모님도 기다림으로 40년을 사셨어요. 이제 그만 용서하고 놓아주면 안 될까요? 미나야, 전 선생님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머니를 40년 동안 돌봐주신 마음은 알겠어요. 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신 것도 혹시 죄책감 때문이었나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미나야. 정말 아니야. 난 내가 현우 오빠와 관련된 아이인 줄 정말 몰랐어. 알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미나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동안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신 것도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미나야. 그러니까 이제 두 분도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40년 전에 못다한 사랑을 이제라도 완성하세요. 박현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미나 씨 말이 맞아. 우리 너무 오래 망설였어. 하지만 현우 오빠, 우리 나이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미나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사모님, 행복하세요.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는 서연과 박현우의 모습을 미나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미나야, 후회 안 해? 서연이 산책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뭐려? 내가 우리를 밀어준 일 말이야. 아니요.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사모님이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뻐요. 고마워, 미나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망설였을 거야. 그런데 사모님, 저도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올 수 없을까요? 요양원보다는 이 바닷가에서 여생을 보내시게 하고 싶어요. 서연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모실 거야. 정말요? 응.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밤 미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혔던 모든 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여름. 펜션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어머니 김영희 할머니도 이곳으로 오셔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어요. 미나야, 어머니 오늘 상태가 정말 좋으시네. 서연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다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바다가 좋으시나 봐요. 요즘 밤에도 잘 주무세요. 그러게. 역시 자연의 힘이 대단해. 박현우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할머니가 박현우를 바라봤어요. 요즘 들어 할머니는 그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미나를 돌봐준 사람이지? 네, 어머님. 고마워요. 내가 못해준 걸 대신 해줘서. 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말은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박현우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미나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서연이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펜션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박현우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결혼하신다고요? 응. 늦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찾았구나. 서연 이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을 잘 모시겠어요. 이모님도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는 서연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현우의 손자 지훈이가 미나에게 물었어요. 누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하면 우리도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지훈아. 와, 좋다. 누나랑 가족이 되는 거야.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서연과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모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요? 그냥 서연 언니라고 불러.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잖아. 서연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제가 언니의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미나야, 너도 이제 내 행복을 찾아야 해. 저요? 응. 오늘 현우 오빠 아들이 그러던데 자기 회사에 좋은 남자가 있다더라. 언니, 아니야, 진짜로. 너도 이제 사랑할 나이잖아. 미나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한 달 후 펜션 앞 바닷가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하로 가득했어요. 신랑 박현우 씨, 신부 윤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신부 윤서연 씨, 신랑 박현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40년 만에 다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미나는 휠체어의 할머니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서연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할머니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박현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40년 전 제 실수로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특히 김영희 어머님과 미나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신기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 운명일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돌아보니 박현우의 아들 민준이 서 있었어요. 아, 민준 씨. 안 주무세요? 네.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요. 미나 씨도요? 네, 생각이 많아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걸을까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서연과 박현우가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저것 봐. 우리 미나도 드디어. 그러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현우야, 우리 정말 행복하네. 응. 이제 시작이야, 서연아.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밤 펜션에는 새로운 사랑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40년간 얽혔던 운명의 실이 마침내 아름다운 매듭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아픔에서 가장 큰 사랑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죠.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언니,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미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주는 축복처럼요. 드디어 모든 이들이 행복을 찾았네요. 40년간의 아픔이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용서와 사랑의 힘을 믿으시나요? 댓글로 소감을 들려주시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